너무나 맑고 깨끗한 이곳에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깔끔한 전원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주위 환경도 너무나 깨끗하고 골치 아프게 느껴질 권리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니 여러분께서는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시고 저렴한 헐값으로 전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역대급 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련해 잘 모르시더라도 한눈에 파악하고 내용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해당 영상 속 모든 내용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시청과 댓글은 전국의 보물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현황상 도로지만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예상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이 소재한 곳으로 일조량이 무척이나 좋은 편이라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어진 도로의 포장 상태도 좋은 편에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고 있으니 차량의 접근성도 우수하고 추후 리모델링이나 별도 공사를 진행하실 때 장비들이 진입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설치된 전봇대를 지나서부터가 토지 경계의 시작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입로보다 지대가 높은 곳으로 주택이 건축된 상태라 일조량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무척이나 좋습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물건을 살펴보더라도 부족함 없는 넓은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대지 위로 건축된 전원주택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별다른 리모델링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거주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들은 지금 표시되는 그대로 전체 6필지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취득하셔야 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4,793제곱미터 1,449.8평으로 1,450평이라 봐주시면 되고 두 필지는 대지, 나머지 토지들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으로 지정된 토지가 존재하니 농취증 발급은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며 해당 물건을 확인하시고 농취증을 발급 받아 놓으시거나 방법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그다지 헷갈리거나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없어 아주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항공에서 한눈에 살펴보니 면적이 정말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 가능하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두이촌을 하러 왔다, 오촌 이도를 하게 된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시켜 줄 만한 물건이라 생각되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목과 조경석, 그리고 석축 등은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으나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와 차고는 현재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유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비닐하우스 철거 비용도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그냥 낙찰자에게 전부를 넘겨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건이 소재하는 곳이 조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오기 조금 힘든 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상에 소재한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소재한 건물 중에서 매각에 포함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85제곱미터 55.9평이고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면적은 162제곱미터로 49평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차양의 면적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기에 매각에 포함된 전체 건물 면적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게 될 주택의 면적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경량철골 트러스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7년 1월 31일입니다. 신축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편이라 아주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크게 형성된 면적답게 내부로는 3개의 방과 거실 겸 주방, 드레스룸, 3개의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표시되는 건물 개황도처럼 화장실의 크기가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전부 모이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면적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의 외벽을 살펴보면 세라틱 타일 마감에 창호는 PVC 샤시 창호를 사용했고, 내부로는 벽지와 변색벽돌 타일 마감에 바닥은 강화마루와 목재,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 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면부로 개설된 창문을 통해 채광량도 모두 챙기니 부족함 없이 저렴하게 시작할 만한 전원주택 중에서는 최고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마당의 공간도 넓고 목재로 이뤄진 계단의 상태도 좋으니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해 안전마진을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의 뒤편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뒤편을 보면 물건지와 이어진 텃밭으로 이동 가능한 출입문이 소재하며 보일러실 공간과 LPG 배관도 보입니다. 현재는 연결된 가스통이 없는 것으로 봐선 현황상 빈집이라 생각하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붕으로 소재한 굴뚝을 봐선 집 내부로 화목난로도 설치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본 주택은 어떠셨나요? 사람마다 아쉽게 느껴지는 내용도 충분히 존재할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건을 확인해봤을 때 전혀 부족함 없는 환경에 아쉬운 점도 쉽게 느낄 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지만 넓은 텃밭과 꾸준한 수익까지 원하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경계와 주위 환경,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위치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내용처럼 전체 6필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취득하실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토지의 면적은 4,793제곱미터 1,449.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지가 2필지, 전이 4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는 1,707제곱미터 516.3평, 농지는 3,086제곱미터 933.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며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니 농취증 발급은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표시되는 토지들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면적 비율이 낮아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농림지역이긴 하나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한 곳이라 추후 매도를 진행하더라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는 국유지 국어와 현황도로가 소재하며 도로 사용에 관련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소재한 토지에 사과대추나무 80주와 산양삼이 식재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가꾸고 싶다면 소유자분과 협의를 진행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료를 받고 재배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추나무 수익으로 연간 6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니 재미삼아 관리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도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철거가 용이하고 가치가 높지 않아 그냥 사용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162제곱미터 49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에 경량철골 트러스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7년 1월 31일입니다. 외관의 상태도 준수하고 별도로 취득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진 않으나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전해질 수도 있으니 지붕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등 별도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함께 포함된 제시외 건물들은 주택의 전면과 측면으로 설치된 차양이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3.3평이고,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경량철 골조의 경량철 골 지붕, 면적은 3.6평입니다. 그러니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은 55.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일조량과 전망이 좋은 편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한 곳에 소재하기에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젊은 날에 충분히 고생하신 분들께는 나만의 힐링센터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함도 존재하고 택배 배송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주변으로 인가가 많은 편이 아니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직접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도심으로 방문할 일이 별로 없고 건강하면서 모든 걸 갖춘 곳에서 자연인이나 전원 생활을 원하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뒤편에서는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하고 확실한 금액과 정확한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정선, 평창, 영월, 제천, 단양, 봉화, 태백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정선 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찾아오기 그리 쉬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서울시청 기준으론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경기도 여주에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세컨하우스로의 매력보단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실 분들께 적합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남동측과 북서측으로 스키장이 보이고 있으며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곳이 상당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 필요 물품들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펜션들이 모인 곳에서부터 대략 5k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하며 주위는 확인해본 그대로 임야 사이 골짜기 속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3m 폭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가파르진 않은 곳이라 폭설이 올 때가 아니라면 서행을 하며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족하고 편의시설까지 자차를 통해 최소 20분 이상 나가야 한다는 점이 너무 아쉽게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깊숙한 만큼 조용하고 맑은 주변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니 아쉬운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차별적인 입찰보단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편의시설과 여러분의 거주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입니다. 머니옥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면 매각에 포함된 토지 위로 모든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고 신축된 주택답게 대부분 측량점들이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추나무와 산양삼이 식재된 토지는 경계면이 다소 애매한 상황이니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23,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321-1번지회 5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9천만원가량 낮아진 2억 1,1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1억 4,800만원, 4회차엔 1억 300만원, 5회차엔 7,2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가격도 충분히 매력있다고 생각되니 관심 있으시다면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에 취득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4만원에서 12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6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1억 1,300만원, 평당 7만 8천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7,900만원, 평당 5만 4천원에 진행 중입니다.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 8,900만원, 평당 337만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억 3,200만원으로 평당 236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건축비를 생각해보면 지금 건물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찰 횟수마다 평당 가격과 전체 평당 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6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1449.8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이렇게 2필지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전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토지는 현재 표시되는 3필지고 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면적 비율이 낮아 가치에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편 건물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31일에 신축된 전원주택과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표시되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입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소재하는 채운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고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사정은 불편합니다. 토지들은 대부분 부정형의 완경사지고 주택 뒤편으로 소재한 대추나무와 산양산 밭의 경우 부정형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이지만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과 조경석, 조경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고 차고로 사용 중인 곳과 비닐하우스, 사과대추나무 80주와 산양삼, 농작물 재배를 위한 다수의 철구조물은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임차인분의 소유인데 명도 비용에 어느 정도 포함해서 지불하시고 모두를 취득하시거나 시간을 주고 이동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표시된 임차인 현황표에 등재된 분은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를 신청하셨고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고 최대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증금은 안타깝게도 돌려받지 못하며 대항력이 없고 배당 요구를 하셨기에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 또한 전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 중에서 건물 등기를 먼저 확인해보면 2019년 9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대부분 동일한 상황으로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